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피그입니다. 오늘은 모니터 다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키보드 만들 줄 알았죠? 어쨌든 왜 모니터 다이를 만드냐면요, 이제 책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키보드랑 키보드랑 컴퓨터를 두고 나면은 책이나 다른 걸 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다이를 만들면은 그 위에 노트북을 올리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키보드 안 쓸 때 넣어두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하게 만든다고 아무 설계도 안 하고 일단 공방에 왔거든요. 자재는 이제 자작 합판을 써서 만들 건데요. 이 자작 합판 위에다가 노트북을 올려놓고 대충 깊이를 잰 다음에 재단해 주었어요. 생각보다 금방 만들죠. 이제 자작합판 위에다가 제가 자작합판 마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라미네이트 시트지를 붙여줄 건데, 검정색 라미네이트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작합판 마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작합판을 쓰는 이유는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휘지가 않아요, 길게 만들어도. 그래서 이제 자작합판을 쓰는 거고요. 일단 라미네이트지를 아까 재단한 나무 길이에 맞춰서 4개 정도로 재단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3개만 있어도 충분하긴 한데, 혹시나 해서 이제 4개까지 재단했고요. 그리고 아까 자작합판 길게 자른 거에서 110mm씩 재단해서 그 2개를 다리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마감재랑 다리랑 상판, 모든 것이 일단 갖추어졌습니다. 깊이도 노트북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 맞췄고, 길이도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라미네이트를 PVA 목공풀로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 상판 라미네이트를 붙여줄 면에 목공풀을 발라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넣어준 다음에 넓게 펴발라줄 거예요. 골고루 펴바르지 않으면은 저희 휴대폰 보호필름 붙일 때 잘못 붙이면은 기포 들어가서 뜨잖아요. 라미네이트를 이제 목재에 붙일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안 펴발라주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살짝 떠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사실 롤러가 있으면 롤러로 이제 굴리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제가 없어서 손으로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클램프를 해주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저거 큰 거를 하는 동안 저희 이제 다리에 또 라미네이트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엽게 조그맣게 잘라줘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친구들까진 이제 클램프 해주기 귀찮아서 그냥 위에 무거운 무게추를 올려두고요. 네, 근데 또 무게추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시 치운 다음에 2개 겹쳐서 그 위에 무게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올려둔 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났어요. 사실 한 4시간 엄청 오래 있다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루 만에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풀어졌어요.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트리머로 주변에 있는 나머지들을 잘라줄 거예요. 조금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너무 크게 남아서 처음부터 딱 대고 자르지 않고 주변만 크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까이 대고 정리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되게 지저분했는데 트리머로 싹 정리해 주고 나니까 은근 보기 괜찮더라고요. 이래서 라미네이트랑 트리머 메서드에서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마감도 편하고 네, 작업도 편하고 원목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똑같이 반대편에도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공방 반장님께서 롤러를 빌려주셔서 롤러로 작업을 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목공 풀들이 끝까지 쫙쫙 잘 펴져서 더 잘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공풀이 완벽하게 마르지 않았는데 트리머로 돌리다 보니까 목공풀들이 계속 날에 조금씩 달라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패턴 베어링이 오돌토돌해져서 결상면도 울퉁불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작업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드신다고 하면요. 다리에 남아있는 라미네이트도 트리머로 똑같이 정리해 줍니다. 항상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으면 주변을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이제 큰 틀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디테일하게 다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그리고 몸통 상판도 그냥 네모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밑에 45도로 빗각을 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테이블 소로 돌아와서 날을 45도로 바꿔준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45도로 사면 다 마감을 해줄 겁니다.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뭔가 그냥 아무 마감 없이 끝나면은 밋밋할 것 같기도 해서 45도로 더 가공을 해줬는데요. 또 45도로 가공해주면은 장점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상판이 좀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5도로 또 가공을 해줬고요. 이제는 다리가 상판에 끼워질 수 있게 다리 위치에 따내기를 해줄 거예요. 원래 끌로 해도 되긴 하는데 역시 빨리 하면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소를 한 10mm만 더 올려서 상판 밑에 따내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상판 밑에 다리를 끼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겠다. 모서리 부분을 사포로 살짝 간단하게 마감만 해주고요. 따내기 한 위치에다 다리를 끼우면 진짜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따낸 공간이 다리 두께보다 더 넓게 따지는 바람에 딱 맞물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mm 정도 저렇게 자작 합판을 잘라서 더 넣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좀 더 기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이렇게 채워넣기에도 크게 티가 안 나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쓸 거니까 팔 것도 아니고. 아까 따내기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더 따내다가 1mm 정도 더 따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1mm 채우는 건 별로 일도 아니기에 금방 채워주고 다시 다리를 끼우니까 딱 맞아서 마무리 작업을 끝냈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 뭐 다리 끼워주고 마무리는 이제 집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TI I라 그런지 왠지 집에서 작업하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마감 작업은 거의 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몸통을 집으로 가져왔는데요. 집에서 뭘 할 거냐면 저 모서리 부분은 라미네이트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왁스로 마감을 해줄 건데 왁스로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습기 같은 게 차도 나무에 변형이 일어나지 말라고 어느 정도 방수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왁스 말고도 다른 종류의 마감제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왁스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왁스를 발라주고 제품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뭔가 모니터 다이를 두고 나니까 조금 더 책상에 깔끔해진 거라고 할지 아니면 좀 더 정리할 공간이 늘어났다고 해야 될지 좀 더 정돈된 느낌이더라고요. 원래는 너무 휑하고 선도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해 보였는데 선을 일단 뒤로 숨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키보드를 뒤로 밀어두고 책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다시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 키보드 처리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도 화면 높이가 이제 높아지니까 목에 무리도 덜 가고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 다이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